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방송 시작하죠. 먼저 묘장군 김묘성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우. 예. 그리고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기둥. 자꾸 저 일정이 바빠지셔가지고 요즘 일정 조절하기가 좀 힘든데 장윤선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와우. 제가 와우 할 때마다 뭐 저런 표정. 자, 오늘도 뉴스들이 많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들 그리고 각 언론사들마다 거의 요새는 그 단독이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사 단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8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오늘은 불출석했고 뭐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오전에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후에 2시까지 출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와서는 진술 거부를 하던데요. 일단은 나오는 이유는 그걸 겁니다. 아마 뭘 알고 있고 무슨 질문할 것이냐. 오히려 특검 측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또 출석은 할 거예요. 해서 질문들 보면 증거라든지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변호인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전 출석할 거라고 보고 또 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10일 10일이에요. 20일이 8월 31일까지인데 그 시간 안에 기소를 할 거고 예. 아마 공소장은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차피 진술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거는 제 예상이긴 한데 예. 혹시나 브리타가 나오면 답변할 수도 있어요. 만약 답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김건희가 네. 깜짝 놀랄 문제가 나왔을 것이다. 특히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그것만 주목하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아니, 뭘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도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태까지 깜짝 놀랄 증거들은 계속 많이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목걸이 2개 이것까지 나왔는데도 지금은 다 했던 누가 건데 네.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예 알려지지 않은 아예 건? 언급조차 안 됐던 그렇죠. 거. 아니면 딴 사람이 김건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 이건 가능성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뭔지 좀 얘기해줘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특검 아닌데요, 저. 일반 변호사의 평민. 방송 기술로 치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약간 그렇겠네요.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일관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면 거기서는 긁힐 수 있다. 가만히 있죠. 라는 뜻인 것 긁힐 같아요. 수도 있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뭐라도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우와 재밌어진데요?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저 일반 방송 같으면 이제 60초 후에 다시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는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일단은 이 JTBC 어제 보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뭐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뭐 매일매일 즐겨 본다. 이런 얘기들은 오랫동안 들려왔던 이야기인데 어제 JTBC가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인터뷰도 하고 뉴스를 만들었는데 2019년이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 씨가 먼저 이 유튜버 A 씨에게 그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 좀 달라.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났다는 거죠.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 인상적인 몇 가지를 보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유튜버가 또 나름 이제 정세 분석을 해주죠. 이게 뭐 서초동에 이렇게 인파가 모이고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김건희 씨가 옳다구나,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인연을 쭉 이어왔다는 겁니다. 대선 뒤까지도 그 관계는 이어졌다 그러고요. 2021년 7월에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당사자를 직접 만났대요. 이 유튜버가. 그 당사자를 만나서 유튜버인 사람에게 뭐 이것저것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만난다고 했더니 99%를 자기 혼자 말을 하더라. 누구를 만나도. 예. 그러면서 했던 그 인상적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대선은 시진핑과 나의 대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 나갔고. 그러니까 중국 세력, 네. 중국 공산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들의 이때도 표현대로 절여져 하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점점 그 김건희 악행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어제 오늘 결의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은 범죄 혐의들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을 때도 너무 황당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계기마다 지검장, 중앙지검장 시절, 또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대통령 이 밸류 단계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해먹을 결심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예.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의 한 길로 보수 유튜버들을 적극 활용을 한 거고, 사실 이거는 그 이명수 기자 있잖아요. 예. 이명수 기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보수 유튜버들과 극우 유튜버들이죠. 극우 유튜버들과 대통령실 친인척들을 통한 김건희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그렇죠. 했어요. 예. 예. 뭐 이모 고모 막 다 등장하잖아요. 거의 뭐 예. 식구들 포함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뭐 오늘 한겨레에서 한 단독도 굉장히 센 단독인데,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을 어쨌든 정권의 정치 용팔이들처럼 정치 깡패들처럼 동원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교우 관계를 맺어온 증좌가 2019년에 이런 관계를 맺은 게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 시진핑과 관련해서는 2021년에 이른바 그 역사 결의를 해요. 중국 예. 공산당. 그래서 2018년에 시진핑이 3년임 제한을 폐지를 하면서 영구집권의 그렇죠. 길이 예. 열리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여기에 맥락이 닿아 있나? 예, 중국처럼, 예, 나도. 중국의 시진핑처럼 나도 한번 통일 대통령 뭐 이런 걸 대박. 생각했나라는 것까지도 계산을 하지 했나라는 의심입니다. 의심. 예. 예. 그러니까 다종다기하게 국제 무대를 지금 보면 막 여러 나라 뭐 캄보디아, ODA뿐만 아니라 맞아요. 여러 예. 나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밸류 자체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먹을 결심을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인 뭐 친분 관계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그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그런데 그거를 한 것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자는 김건희다. 예. 이게 뭐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예, 아무것도 이런- 아닌 사람이죠. 예. 아,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아무것도 예. 아닌 사람이라고 예. 하는데, 그 정치 만만. 현안들별로 보자면 그 이준석 당시 당대표하고 각을 세울 때 김건희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준석이가 나쁜 놈이니까 제발 좀 그만 디펜스 해라.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유튜버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뭐 대통령 바꿔줄게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이고, 다시 연락하면 꼭 그 얘기를 마지막에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야, 통화했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뭐야. 애들도 아니고. 나 진짜 이거는 뭐랄까, 이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왔던 사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그냥 이 뭐 유튜버도 그렇고 뭐 많은 법사들도 그렇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신세를 지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신세를 지게 되면 은근히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의지하네. 내가 그럼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네라고 하면서 계속 퍼주게 되고. 예. 그럼 김건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취합을 하면서 결국 진짜 내 주머니를 따로 차기 위한, 그래서 해먹을 결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를 부풀리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좀 맞다고 보는데 되게 어설프거든요. 다 급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아주 뭐 저질 인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검찰총장 와이프라는 사람이, 아니면 중앙지검장 와이프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자 와이프라는 사람이 또 하급 이상한 유튜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딴 식의 문답이 오갔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시작이긴 한데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학급 문답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사실은 이게 와이프가 움직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이게 좀 심각합니까? 그렇죠. 예. 사실 뭐 JTBC가 편집을 해서 보도한 게 이 정도 내용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더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건희 씨 관련돼서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내용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8월에요. 서울역 근처에 쪽방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 내용이 언론 보도는 되긴 됐는데 대통령실이 알린 게 아니었어요. 한 봉사단체가 그 블로그에 사진 올리고 그걸 어떤 언론이 또 싣고, 그러면서 여러 언론이 뒤이어서 쭉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생각해보면 저 타이밍이 중요해요.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콜검 출장 조사, 뭐 황제 조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명품백 사건 그 무혐의 논란 이런 것들 무혐의 처분되고 나서 논란되고 나니까 봉사활동으로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당연히 있었고요. 일단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게 왜 지금 먼저 얘기하는지. 그리고 나서 앞서 인터뷰했다는 그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이거는 언론에 릴리즈가 됐던 영상은 아니에요. 그 유튜버가 올린 영상 중에 22년 8월에 폭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영상이 있는데 그중에 그 노란색 조끼 같은 걸 입고 화장실 청소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김건희 씨 얼굴이 잘 안 나와요. 뒷모습만 거의 나오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닦는 네. 것만 계속 나오거든. 근데 이게 논란이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하는 패턴이 좀 비슷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뭐 다른 여러 논란 때문에 그 활동을 자제하고 있을 때야. 그리고 봉사활동 한다 뭐 이런 걸 흘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때 논란은 뭐였냐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사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김건희 씨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아니라 그 건희사랑이라고 팬카페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 올라오면서 또 강신업 변호사. 네. 네. 논란이 됐던 그 시기였는데 이 영상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 유튜버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영상과 함께 이번 건 아무도 못 알아봤네. 꽝이야. 이건 아유, 꽝이다. 배렸네 배렸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건 참 난 좀 사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급으로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정치 기획을 할 때는 되게 고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해요. 뭐 그렇게 기획을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라는 것도 정치니까. 정치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학급들 모여 앉아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야 이거 못 보래 꽝이네. 살짝만 돌아볼 걸. 막 하고 이러면서. 있는 거잖아요. 각을 그게 좀 바꿀 걸 그랬나? 너무 이게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김건희는 항상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저는 그게 생각했으니까 이랬을 본질이에요. 거예요. 자기는 홍보 네. 전문가라고 맞아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 먹힐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매우 저질스러운 방법이고 너무나 안타깝기도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지금 걸린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김건희 씨가 그 홍보의 통로로 극우 유튜버들을 삼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성 언론들은 이런 방식이 안 통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그 초반에 뭐 영화 보고 뭐 이럴 때 있어요. 뭐 팝콘 예. 먹고 뭐 맞아요. 빵집 가서 빵을 직접 대통령이 사고 막 그 뭐지 성북동 일대 길이 예. 꽉꽉 막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진들이 강신업 변호사 통해서 비공개 맞아요. 사진들이 막 대거 방출이 팬카페에 돼가지고 주로 노출이 됐었죠. 이 뭐 하는 거냐 이게 공식 루트를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비선을 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리는 이유가 뭐냐, 홍보 라인에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이른바 공조직 공라인을 통해서 뭔가 일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네. 사적 루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되게 약간 뭐 김건희를 쉴드 치려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 약간 정치인의 인플루언서화, 정치인의 유튜버화, 이미지 정치 이런 게 더 부각이 될 때인 것 같아요. 물론 계속 그래왔지만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내가 전문이야라고 김건희가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행동까지 하지 않았나 그렇게 뭐 예상. 저는 뭐 상대적으로 좀 부러워하지 않았었나. 부러워한다? 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유명해진 정치인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한 것 어떤 같아요. 헛된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댓글에 방식이 너무 싸구려예요라는 하와이 피스탈님의 이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사실은 여야를 넘나들고 정치인들하고 교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가 모 의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야, 건희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고 그 전에 중앙지검장을 하고 또 그 윤석열이 야인으로 있었던 시절에 여러 언론들하고 접촉하고 소위 이제 야당지 진보지들하고 접촉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인사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뭐 기획
뭐죠? 코바나 컨텐츠 네.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정치인들하고 교우 관계를 맺으면서 언니 동생 뭐 형 뭐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홍보나 기획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김건희 씨가 그런 건 잘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극우 유튜버들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지금 우리 박준 변호사 표현대로 이제 저질스러운 어떤 대화가 오간 내용 말고 그 저는 서부지법 폭동까지도 이걸 연결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저지해달라.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했던 그 그렇죠. 의혹들 성사명 그 지난 행정관하고 네. 주고왔던 내용 신혜식 씨가 신혜 한수 이런 내용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저질스럽고 어떤 분의 표현대로라면 싸구려스러운 것을 통해서 국민들 알기를 얼마나 하찮게 알았으면 그런 행위를 했을까. 그리고 지지자라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법도 너무 그들에게 득될 건 하나도 없고 나 하나 잘 되려고 하는 짓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 오늘 한겨레가 단독한 이 저기 신혜식 씨하고 특히 누굽니까 이 석동현 변호사 예. 관의 내용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19 법원 난동 폭동 사건의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핵심인 석동현, 석동현 변호사고 당시에 석동현 변호사가 그 서부지법 맞은편에 무슨 호프집에서 사람들하고 앉아 있었어요. 새벽 1-2시에. 그렇죠. 심야 시간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에. 예. 그래서 당시에 장경태 의원이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었냐라고 석동현 변호사한테 물었을 때 석동현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역구 구민들이 와가지고 면담한다 그랬어요. 예. 새벽 1시인가 2시에.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늘 한겨레 보도로 그게 확인이 된 그렇죠. 겁니다. 그게 아니라 119 법원 폭동을 지시하는 주체로서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이 법원 폭동의 배후다. 이거 엄청난 팩트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뭐라고 말을 해도 더 이상 포장이 불가능한 반헌법적 행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통령실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야말로. 그러면 예. 석동현 변호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내통하지 않았을까요? 정진석 비서실장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기화로 해서 이 부분도 특검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12월 3일도 내란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내란이 지속됐고 그렇죠.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내란 연장선상이었어요. 네. 그 주체가 누구였냐가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나 성사명 행정관 예. 거기다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인.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비서실이 100% 관련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정진석이 했던 행동들이나 뭐 아니면 내각에서 했던 행동들이 예.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고 저는 그래서 그 내란의 연장선상으로 서부지법 폭동이라든지 체포집행영장 막았던 부분들까지 특검에서 좀 조사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예. 듭니다.